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운행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존경합니다. 저는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어제 오늘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특히 제 차는 전기차에다가 후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날은 나가면 그냥 돌겠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바꿨지만 포기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가신 분들은 어제 수익 인정들을 보면 정말 많이 매출을 올리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신 만큼 많이 벌어 가셔야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사고는 절대 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한두 달은 뭐 어차피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절대 사고는 나시면 안 돼요.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사고차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차를 지금 같은 상황 이전에도 사실은 직영에서는 작업이 좀 늦었고 예약하면 뭐 시간이 좀 걸렸고 뭐 1급 정도나 이렇게 갔으면 좀 덜하지만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건 최근에 느끼고 계셨죠. 특히 여러분들이 뭐 소나타나 일반적인 가스차면 사실은 외부에서도 사설에서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어요. 뭐 부품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게 조금 있지만 요즘에는 부품도 잘 나오고 빠르게 나오고 있고 초기보다는 다르게 뭐 그랜저나 이런 것들은 애초에 부품이 사설에서도 너무 잘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전기차는 사설에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사고로 어느 정도 심하게 나버리면 사설에서 거의 손을 못 대죠. 어쩔 수 없이 뭐 1급 아니면 직영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곳에서 작업하는 그 예약 시간 자체가 사고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직영은 거의 내년 2월 넘어야 될 겁니다. 지금 예약해도. 사고차 같은 경우에 견적받고 하면. 그래서 정말 이제 한 우리가 2주, 3주 정도는 조심하시라. 물론 그 이후에 겨울에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돼요. 사고 나시면 우리가 뭐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출 대비로 해서 뭐 어느 정도는 이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손해가 커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꼭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사고 나시면 안 돼요. 12월까지. 특히 이런 일 한번 있고 나면 너무 많이 차들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조심조심 운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다 마르지 않으면 오늘 밤에 내일 넘어가면서 또 영하가 돼요. 그 새벽에는 영하까지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한 10도 정도, 13도, 주말에는 13도까지 올라가고 지금은 6도, 6도, 10도, 10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런데 근데 새벽이 영하라서 길이 얼어붙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권의 중심지는 좀 덜하겠지만 외곽 지역에 좀 그늘지고 차들 많이 통행 없는 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새벽 시간에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라. 길이 새벽에는 얼어 있는 곳들도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에 많을 것이다. 특히 내일은 밤에 새벽으로 영하로 넘어가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끄러집니다. 평소처럼 절대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름 혹은 따뜻한 기간이 거의 11월 초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속도가 빨랐죠. 원래는 이렇게 가을 들어가고 좀 추워지면서 뭐 속도가 자연스럽게 운행 속도가 줄면서 겨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막 최근까지도 막 따뜻하니까 그냥 막 편하게 막 밟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완전 바꿔야죠. 정신 자체를 그냥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바꿔서 정말 거북이 같이 천천히 특히 큰 도로 아니고 이면 도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만 잠깐 따뜻하고 그 뒤에는 그냥 영하 새벽은 당연히 영하고 낮 기온도 4도, 3도, 3도 12월 넘어가면 진짜 겨울입니다. 야, 그리고 100년 넘는 기간 만에 거의 최대 폭설이다라고 하니까 대단하네요. 다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영상은 그 뒤에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설렁탕 가게를 많이 갔던 이유. 설렁탕을 초기에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휴 혹은 무슨 설렁탕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했지만 그 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앞에 대형 택시를 그만뒀던 이유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그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뭐 우리 기사들은 다들 알죠. 근데 이제 가장 고민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아직
진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택시 번호판을 사버리고 이미 진입을 해버리면 사실 가격을 안 봐요. 네. 크게 관심 없죠. 어차피 내가 팔 때 아니면 상관이 없으니까. 뭐 그걸로 우리가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기 전에 분들은 이제 굉장히 고민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조합의 형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인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카페 같은 데서 이제 택시 카페나 이런 데서 글을 쓰면서 개인 택시 가격이 폭락합니다. 절대 지금 사지 마십시오. 이제 약간은 그런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작업을 치시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좀 목표한 금액까지 오면 사기 위해서. 근데 아주 냉정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은 이미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죠. 근데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은 과거 여러분들이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조금 침체하고 안 좋을 때는 개인 택시 가격이 오르고 경제가 좋을 때는 개인 택시 가격이 내려갑니다. 개인 택시 뭐 팔고 그 돈으로 권리금 가지고 뭐 권리금 주더라도 자영업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죠. 반대로 경제가 나쁘다? 네. 자영업 시장이 나빠지면서 개인 택시는 더더욱 버티죠. 이건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기와 개인 택시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뭐 한 15년 정도로 통계로 쭉 보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까운 시점에 내년 전망 아시죠? 뭐 주요 경제에서나 오늘도 금리가 내렸어요. 그럼 금리가 내린 게 이제 와 우리가 경제가 다시 내년에 좋아지겠다. 자,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금리를 오늘 또 내린 게 아니고 2번 연속 금리를 내린 이유가 내년의 경기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금리를 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제적으로. 내년 경기 하방이 너무 강할 수도 있어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이제 금리를 내려서 조금이라도 돈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이미 뭐 2% 초반, 극초반, 뭐 2.0 이거나 아니면 아예 1점 후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그 정도는 경제가 성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장기 불황이 왔던 그 상황으로 진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출해야 되는 돈은 많은데 이제 경제 자체가 거의 횡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감소해요. 내수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망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미 망하고 있고 수많은 빈상가들이 있지만 내년은 더 심할 거예요. 진짜 심할 거예요. 거기에서 개인 택시 같은 가격, 개인 택시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인기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왜? 안 망하거든요. 이건 안 망해요. 근데 일반 자영업 창업은 아예 지금 꿈도 못 꾸죠. 자, 요 상황에서 내년에 경기가 나빠지는 건 우리 차원이 아니고 한국은행이나 전반적인 기관들의 전망이 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안 좋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당연히 여기에서 개인 택시의 가격, 수요자들은 증가하겠죠. 진입자들은. 자,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 이건 이제 2019년 전에 봤던 거지만 개인 택시를 양도양수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평균이 이제 60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기사님들의 평균 연령이 63세고 24년 기준으로 22년 기준으로 서울 개인 택시 연령이 역시나 64세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의 평균 중간값 정도가 한 60세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내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쭉 그러냐? 바로 은퇴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법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이 이제 1964년생이십니다. 물론 모두가 정년퇴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가까운 시점에 보시면 670만 명이 이제 은퇴를 임박해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가까운 시점에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고 희망퇴직을 받고 있죠. 기업들이 애초에 먼저 힘들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은퇴자들이 있어요. 670만 명. 보시면 출생아 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올해 기준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64년생이에요. 64년생.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이제 50대 중후반에서 60대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한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딱 60세 전후의 그 분들, 태어난 이들의 숫자가 보시면 1940에서 50년대까지는 50만 명, 60만 명, 60만 명, 60만 명 그러다가 1952년 정도가 돼서 70만 명대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한 60세까지 살아남고 그분들 중에서 개인 택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감안하면 50만, 60만 명 정도가
자, 50만 명, 60만 명 정도가 태어났던 이들이 개인 택시 시장에 소수의 소비자들 군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들이 태어났던 그 숫자가 50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은퇴하는 50대, 60대 전후의 그들이 지금 몇 명이 태어난 세대냐면 여기 보시면 50년대 중후반에 넘어가면서 80, 90, 90만 쭉 넘어가죠. 그리고 59년, 60년생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1년에 태어났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은퇴 연령 시점 60대 기준으로 은퇴 연령 시점이 1964년생. 그가 딱 중간에 이제 100만 명이 태어나던 다섯 번째 해예요. 그래서 59년부터 시작해서 100만 명, 100, 100, 100, 100, 100, 100 해서 거의 1971년생까지 연 단위로 100만 명씩 태어나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기존까지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60대 초반에 그분들이 중심이었고 그분들이 택시 시장에 진입하는 시점도 50대에서 60대 전후가 가장 많았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태어나셨던 과거에 5년에서 10년 전에 택시 시장에 들어오셨던 그분들이 태어났던 게 50만, 60만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택시로 들어오려는 그분들이 태어난 숫자는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100만 명이 태어났던 그 해지만 무려 1971년생까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7년, 8년 이상은 거의 100만 명이 태어났던 그 해의 사람들이 대거 이제 앞에서부터 은퇴를 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국에서는 은퇴자들이 많아요. 무려 640만 명, 670만 명. 어마어마한 은퇴자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건 다 알죠.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 분들이 없어요. 우리가 일본으로 과거로 본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일에서 정년 연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진짜 사회에 나와서 나이가 드시지만 패스트푸드나 어떤 뭐 일반적인 일자리에서도 막 노인들을 막 채용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애들도 지금 패스트푸드나 일반적인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고 배달, 대리, 뭐 사람이 넘쳐나서 난리고. 자, 그러니까 이 대거 은퇴하는 분들이 돈은 필요한데 마땅히 할 만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그나마 능력이 좀 되고 자격이 있는 분들은 뭐 그걸 유지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 아니고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집값 대출 아직 남아 있거나 자식 뭐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아직 빚이 있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제 계속 돈벌이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돈벌이가 마땅한 게 없어. 결국 이분들이 고민 하다가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개인 택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인 택시만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일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일을 안 하면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일을 하러 나가면 적어도 월 기준으로 뭐 300벌이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순위 기준이에요. 순위 기준으로 250, 300 벌어서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적어도 한 15년, 20년 이상은 소득이 필요한데 그 소득을 보장해 주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리는 것이죠. 근데 그 숫자가 과거에 비해서 거의 준비하는 사람들이 단순 계산해도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은 계속 사람들이 넘쳐나죠. 교육은 빡빡하게 있고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그걸 따놓고 조금 눈치를 보던 사람들은 너무 그러니까 아예 1년 내로 면허를 사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조합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심리로 사람들이 사지 말자, 폭락시키자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오히려 반대해서 급부로 몰려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자라고 해서 해버리면 다시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마어마한 많은 은퇴자로 인해서 사실은 개인 택시 가격은 중장기로 내릴 가격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흐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은퇴자들이 꾸준하게 개인 택시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매수세는 꾸준하고 매도세는 뭐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중장기로 보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얘기 드리면 적당히 돈 되면 그냥 사십시오. 굳이 뭐 이거 뭐
뭐 기다려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싸게 사면 뭐 좋죠. 그러면 뭐 차도 신차 하나 공짜로 뽑는 셈이니까 좋긴 한데 반대로 2천, 3천 또 올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저는 사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그냥 조언을 드려봅니다. 흐름상으로 봐서 이게 단기적으로 과거처럼 막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맞아요. 한 5천만 원, 6천만 원대까지도 갔어요. 서울 택시 번호판이 제일 쌌을 때가 5,600인가 700까지 있었죠.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오히려 잘못하면 한 몇천 이상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흐름상에서 조합이 건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오히려 올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조합이 그걸 인위적인 개입을 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반발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있지만 흐름상으로는 네,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 내려놓고 그냥 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설렁탕집 한참 얘기했죠. 영상 초반에 보면. 그래서 오늘도 설렁탕 드십시오. 뜨거운 설렁탕 드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저도 제가 대형 택시를 마지막에 할 때 한참 열심히 할 때 그 어느 정도로 뛰었냐 하면 통행료가 12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게 연료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료비가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있죠. 그 고속도로 통행료가 순수하게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그게 120만 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 장거리를 타고 돌아다녔는지 아시겠죠? 정말 진짜 제정신 아닌 인간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진짜 좀 오버하면 저는 카니발이었어요. 그러면 카니발의 뒷자리에 거기 사이에 시트를 접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모포 두고 거기에서 잤습니다. 침낭 그 그거 야영하는 침낭 사서 그거 좀 두꺼운 거 사서 그냥 차 사이에 거기 깔아놓고 거기에 침낭에 들어가서 자고 바로 다음 예약콜 운행하고 그러니까 예약 잡은 거기에 손님 집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해놓고 침낭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 운행하고 솔직히 좀 말도 안 되지만 진짜 이 집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통행료 120만 원씩 나왔어요. 매출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피로예요. 만성피로가 저도 이만큼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만성피로는 그냥 사람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없애버려요. 모든 질환의 수많은 질환, 몸에서 경험하는 질환들의 그 원인이 만성피로인데 문제는 이 만성피로는 우리가 뭐 약을 먹거나 뭔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과를 가고 어디를 찾아가도 결국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건 만성피로고 그러면 그 만성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간단해요. 제가 저 설렁탕집에 많은 분들을 찾아뵀던 이유예요. 설렁탕을 먹으면서 그렇게 오래 일을 하신 분들을 계속 간접적으로 보고 대화도 나누고 했던 이유예요. 그래서 그 설렁탕을 계속 드셔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와 내가 돈을 버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많이 대형 택시 구조상 많이 하는데 문제는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러면 이 일을 나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일반 기사님들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 이 일을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찾아뵙고 그분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않냐. 아주 냉정하지만 좀 차갑겠지만 설렁탕집에 가서 8 넘은 설렁탕을 드시는 개인 택시 기사님이시면 그분들은 적어도 8까지 살아남으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택시 일을 하시면서 식사를 내가 원하는 걸 찾아 드실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죠. 그러면 설렁탕집 가서 그 8 넘으신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얘기도 나누고 뭐라도 좀 들으면 아, 이 택시 일을 어떻게 가장 건강하면서 오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사실은 그걸 한 거예요. 대형 택시로 통행료 120씩 나오면서 돌아다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반대로 가장 건강하게 이걸 오래 하신 분들, 적어도 그분은 실제 살아남으신 분들이니까 통계로. 그래서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배우기 위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기사님들이랑 얘기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특히 연세 많으신 기사님들 옆에 앉아서 식사하면서 여쭤보기도 하고 나중에 나가셔서 대화도 나눠보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 특징이 보고 난 다음에 저는 대형 택시를 끝내야 되겠다. 바로 정리해버리고 일반 택시로 전환한 거예요. 하고 그대로 가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 자,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생활. 아직은 이제
이제 택시를 별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달을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저도 이제 간간히 뭐 카페도 뭐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달도 생각하는데 사실은 매달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어떻게 한다? 내가 정해진 내가 원래 일하는 시작하는 시간에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정해진 끝난 시간에 끝나면 돼요. 끝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에 식사를 나와서 2번 하시거나 1번 하시거나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시간에 딱 끝나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지막 손님에 따라서 끝내고 집으로 가십니다. 즉 그분들은 매출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저 손님이 타고 내리고 거기에서 내가 많이 농땡이 부리지 않고 성실히 일만 한다라고 하면 굳이 매출을 생각하지 않고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만 생각하신대요. 와, 돈만 쫓던 내가 띵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일도 무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또 그것도 돈이고 다 피해니까 안전하게 적당히 무리하지 않고 일을 하시고 운전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을 하니까 마음도 편하죠. 크게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하면 뭐 빨리 가주는 쇼만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칭, 몸풀기 차에서 가끔씩 내려서 몸 풀고 쉬고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아예 일을 안 하시는 날이나 아니면 일 끝났을 때는 집에 퇴근하셔서 푹 쉬면서도 간헐적으로 뭐 가급적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고 꾸준히 운동은 무리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끔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등산도 조금이라도 낮은 곳은 가시고 뭐 여든 넘으셔서 무리한데 큰 데는 못 가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잠. 일하는 것과 똑같으세요. 주무시는 시간에 거의 비슷하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에 거의 규칙적으로 일어나세요. 자, 제가 설렁탕집을 많이 가면서 특히 거기에서 오래 나이 많이 드신 여든 넘으신 걸로 보여지시는 그분들에게 귀찮게 옆에서 식사하면서 여쭤보고 제가 어리니까 어린 택시 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8가지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8가지 택시를 하시는 그분들이 농담 삼아 뭐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내 친구들 다 갔어. 내 주변에 이제 남은 애들 옛날에 뭐 동창이나 같이 일하는 애들 한 10% 20% 한 1할 2할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도 돈 버는 건 나밖에 없어. 다 요양병원 있고 어디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애들이지 나처럼 지금 이렇게 일하러 나와서 돈 벌고 마누라한테 하루에 돈 10만 원씩 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뜨끈한 설렁탕이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은 적어도 그 연세까지 일을 하시면서 가장 건강하게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시작과 끝을 규칙적으로 하고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찬가지로 건강 좀 챙기시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다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기사님들마다 그렇게 80 넘으셔도 담배 피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반주하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다양해요. 근데 그런 거는 빼고 공통적으로 보는 건 이런 거예요. 결국 이걸 보고 내가 통행료 120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객 옆에 예약 잡은 콜 옆에 가서 자고 바로 운행하고 그럼 잠 뒤죽박죽되고 먹는 거 뒤죽박죽되고 완전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통장에 돈은 꼽히죠. 근데 그렇게 해봤자 6개월 1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택시판에 안 남아있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4년 2, 3년 이상 길게 그렇게 매달 많이 찍는다 월천 찍는다라는 기사님들 없죠. 단기적으로는 바짝 버는 분들 계시지만 그렇게 3, 4년 이상 길게 매달 월천 이상씩 찍는 분 없어요. 결국 그런 게 만성피로가 누적이 되다가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일들로 가거나 아니면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하거나 어떻게든 안 좋게 끝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은 그렇게 계속 지속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결국 저도 살아남고 마찬가지로 또 건강하게 이 일이 재밌고 좋으니까 결국은 이건 수입을 한정됐다 생각하고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매달 생각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나와서 일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그 다음 생각 긍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다음 규칙적으로 수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형 택시 접고 일반 택시 이거 바꾸고 그나마 수익이 적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전기 택시 뽑아서 지출 최소화 시키면서 그냥 규칙적으로 저는 이제 바꿔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저도 이제 스트레스 없고 너무 행복해요. 다만 이제 수입은 아쉬워졌죠. 그럼 그 수입은 이제 뭐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분들은 벌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얘기 드린 게 이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죠. 개인 택시라는 게 장점이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막 무리하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이게 개인 택시가 근무 강도가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 근무 강도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택배 기사들은 무거운 거 계속 드니까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냥 규칙적으로 매일 푹 자버리겠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택시는 근무 강도가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여기에서 긴장감이 풀리는 거예요. 야, 이 일 자체가 힘들지 않으니까 오늘은 조금 밤에 늦게 일하고 뭐 새벽까지 일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건강에는 치명타라는 거예요. 특히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중에서 80 넘으신 택시 기사분들이 안 계세요. 그 얘기는 결국 이게 젊을 때는 괜찮지만 그게 이제 70 넘고 하시면 그때는 아마 뭐 치매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건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불규칙하게 뭐 돈에 쫓으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80 넘은 기사님에게는 안 계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답은 없어요. 돈에 쫓기면 어쩔 수 없죠. 대출이 많으면. 근데 저는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 일이 참 좋잖아요. 편하고. 그러면 이걸 하면서도 뭐 미래 무인 택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단기적인 건 아니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년, 20년을 하면서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그때까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미리부터 잘 건강을 관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괜찮고 택시가 근무 강도가 약하다고 해서 무리하면 그게 이제 일은 넘으시면 그때 다 돌아오겠죠. 우린 땡겨 쓴 거예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 위해서 택시를 하면서도 가장 연세 드신 분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찾아보 뭔가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초반에 유튜브 영상 초반에 할 때 그때 그 설렁탕집 가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사실은 유튜브 하기 전에 그때 한참 다녔죠.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이제 재밌었습니다. 어르신들. 요즘에는 좀 덜 가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 얘기 하시던데 이제 개인 예약을 받고 그러면 되지 않냐라고 하던데 개인 예약을 받긴 받아도 되긴 돼요.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고급 택시도. 근데 적어도 플랫폼과 계약서 상에서는 요건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플랫폼과 계약서 상에서 고급 택시나 대형 택시는 개인 예약을 받으면 불법이에요. 거래에 위배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서 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플랫폼이 우리를 개인 예약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한다고 처벌을 하진 않죠.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간간히 그걸 경고를 할 거예요. 개인 예약을 너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적어도 플랫폼과 계약서 상으로는 우리가 개인 예약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형 고급 택시는 플랫폼 회사가 주는 콜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길빵도 안 되고 개인 예약도 계약서 상으로는 안 돼요. 그냥 직접 거기서 오는 것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인천공항 장거리 콜방, 카톡방 콜방에 대형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매출을 이제 따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긴 해야 되죠. 어쩔 수 없긴 한데 여튼 적어도 플랫폼 회사와 계약서 상으로 개인 예약을 받는 건 불법입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다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뜨끈한 설렁탕 좀 드시고 감사합니다.